마이크 테스트. 안녕하세요, 신우쌤입니다. 오늘 강의는 일단 2부로 넘어서 1부는 끝났고 이제 2부로 넘어서 중급 투자자를 위한 조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1장 기술적 분석, 캔들 거래량, 이동평선, 보조지표, 각종 투자 이론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중급이 아니고 초급으로 갔어야 됐었어요. 제가 잘못 위치를 잘못 넣었는데 초급으로 갔어야 되는 건데 중급으로 버렸습니다. 일단은 뭐 그래도 진도는 나가겠습니다. 캔들 거래량, 이동평선, 보조지표, 각종 투자 이론들 중요하죠. 중요하고 개인들이 가장 많이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어, 일단 캔들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캔들은 이겁니다. 지금 이게 종합주가지수 차트거든요. 최근 한 달 정도 된 차트인데 1984에서 지금 이제 2177까지 상승을 했고 뭐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거래량은 뭐 그냥 그런 20일 이동 평선하고 비슷하게 그냥 가고 있는 거. 별로 크게 증가하는 것도 없고 늘어난 것도 없고 그냥 뭐 그대로죠. 이게 거래량입니다. 아까 캔들이고 거래량. 그리고 이거 5일선, 빨간 게 5일선이고 이 파란 게 21선, 20일 이동평선입니다. 이동평선은 글자 그대로 최근 며칠간의 종가를 더해서 며칠을 나눈 값입니다. 5일은 최근 5일 동안, 그러니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 5일 동안의 어떤 종가를 다 더한 다음에 5로 나누는 그 값이 이동평선입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하루 중에 터졌는 거래량을 이야기하는 건데, 거래량은 사실 종합주가지수에서 왜곡이 많습니다. 소형주가 거래가 확 터져갖고 이제 뭐 거래가 증가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중요하지 거래량은 뭐 크게 중요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를 가지고 기술적 분석을 보통 하는데 이 차트에 답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이 차트를 가지고 많이 더하기 빼기 그러니까 이 차트의 어떤 수치를 가지고 더하기 빼기 하고 뭐 루트도 씌우고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것들이 보조지표입니다. 보조지표고 있고 또 그러고 이 차트의 형태도 다양한데 이거 세고 차트 형태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봉차트가 지금 이제 이게 봉차트가 있고 바차트가 있는데 미국에서 쓰는 차트인데 이건 바차트. 그리고 종가선 차트라 그래갖고 그냥 선 차트죠. 그냥 일반적인 어떤 뭐 프레젠테이션인데 쓰는 차트. 그냥 종가만 그냥 연결시키는 차트입니다. 이거는. 그 매물대 차트라 그래갖고 거래가 해당 지수대에서 거래가 가장 많이 터졌는 어떤 지점에 어떤 매물대를 그린 다음에 이런 지점이 이게 얘가 만약에 떨어진다면 지지선이 되고 뭐 차트 좀 길게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거래가 좀 많이 됐죠. 거래가 좀 많이 됐는데 여기가 저항대가 된다 뭐 그런 이론입니다. 그리고 PNF 차트라고 그래갖고 이건 잘 모릅니다. 예전에 한번 공부한 적은 있는데 뭐 개수가 몇 개고 뭐 해갖고 몇 개면 하여튼 그런 건데 알 필요도 없을 만큼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보는 사람 잘 없는데 애널들 중에서 간혹 가다가 뭔가 신기한 거 자기 고객들한테 신기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걸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삼성전환도라고 그래갖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치를 갖고 그냥 장난점 친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스윙 차트 그러는 건데 이 차트는 갖고 나오는 사람들이 잘 없죠. 뭐 설명하는 사람들이 아예 없기 때문에 해석 불능입니다. 그냥 인터넷에서 잘 찾아보면은 해석되어 있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차트가 뭐 뭘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카기 차트라 그래갖고
스윙 차트하고 비슷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석 불가능한 그런 차트이고, 그리고 랭코 차트 아까 삼선 전환도하고 비슷하죠. 삼선 전환도하고 비슷한 어떤 차트인데 랭코 차트라고 그래갖고 이것도 공부한 적이 있는데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잊어버렸고, 그러고 굉장히 후행적입니다. 이 차트로 제가 알기로는 역시계 곡선, 역시계 곡선, 역시계 시계 역으로 하는 그런 건데, 이건 더 뭐 좀 이상하죠. 이거는 인구 분포도 뭐 이런 거 쓸 때 쓰는지 모르겠다만 실전에서 이런 걸 쓰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남들 다 쓰는 거. 그러니까 이건 캔들 볼륨 차트라고 그래갖고 거리량, 캔들의 거리량을 이제 뭐 플러스를 시킨 다음에 거리량이 터진 날 캔들을 약간 더 크게 그린다든지 옆으로 그냥 뚱뚱하게 그린다든지 뭐 그렇게 해놓은 차트인데, 한 번씩 이렇게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괜히 있어 보이려고. 이것도 아무 의미가 없고, 그리고 에코 볼륨 차트라고 그래갖고 캔들 차트하고 별 차이가 없죠. 근데 이것도 뭐 전혀 몰라도 되고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연구했던 사람들이 안 쓴다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플로우 차트 또 뭐 다 거기서 거기죠. 그냥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냥 이 차트는 제가 뭐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산형 차트 정말 인구부터 비싸게 이렇게 막 해놨는데 뭔 뜻인지 이거는 인터넷 찾아봐도 잘 없을 겁니다. 근데 이런 데서 답을 찾으려 그러면은 답 없습니다. 그리고 그물망 차트라 그래갖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가격을 조합해 갖고 이렇게 막 이동평균 비싸게 막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게 뚝 두터울수록 이제 뭐 지지가 강하고 저항이 강하고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그자그 차트라 그래갖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일종의 파동 이론을 적용시킨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남들 다 보는 차트, 그러니까 우리는 봉 차트를 보죠. 봉 차트를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봉 차트를 보는 게 좋고, 여기서 이제 뭐 보조 지표라고 있어요. 지표 추가라 들어가면은 보조 지표가 있는데 뭐 굉장히 많습니다. 위하였고 수백 가지 될 겁니다 아마. 정말 사람들이 이런 걸 개발한 사람이 돈 벌었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아마 없을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없고, 대신에 이제 이걸 돈은 벌겠는데 그냥 이런 홈트에 제공을 하면서 저작권 같은 게 나올 테니까 그걸로 이제 돈을 버는지 모르겠다만은 TMI 차트 이런 거는 간혹가다 한 번씩 그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잘 안 맞죠. 문제는 잘 안 맞다는 게 문제고, 그리고 뭐 재밌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목을 사기 전에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물리면 이런 걸 보거든요. 위안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많죠. 수백 개 될 것 같아요. 피보 차트, 피보 분봉, 많이 들어본 이야기들 있죠.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을 일단 한글로 적히는 거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가격 이동 평선 이런 거는 그냥 뭐 설치를 해야 되니까 이동 평선 설치할 때는 이걸 클릭해서 이걸 설치하면 됩니다. 가격 박스 차트 그래갖고 이거는 좀 중요한데, 그러니까 블린저 밴드하고 좀 비슷하죠. 박스 차트라 그래갖고 이게 일봉에서는 이제 뭐 주로 이 박스 상단을 돌파하면 고점, 뭐 하단을 돌파하면 저점, 뭐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데, 분봉에서는 이전에 이 차트를 키우면서 원래 제공하지 않았고 대신증권에서 처음으로 제공을 했는데, 낙주 매매하는 사람들이 이 가격 앤드 박스 차트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많이 사용했고 저도 그때 낙주를 할 때 이걸 사용해 본 게 있는데 굉장히 잘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탈하면은 반등이 나오고 돌파하면은 거의 고점이고. 그런데 그러면 지금이 고점이겠다, 그죠?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나봐야지 아는 거지. 이걸 갖고
당장 어떻게 알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환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차트가 외국인들 들어오고 나오고 이런 것도 여기 다 표시할 수 있거든. 차트 자체에 기간 수매수 금액, 기간 수매수 수량, 뭐 수량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금액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간을 한번 해볼까요? 기간을 하고 외국인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차트를 외국인 수매수, 외국인 보유 비중, 보유 수량, 매수 금액, 매수 금액으로 해야 되겠네요. 매수 수량, 매수 금액으로 한번 해볼까요? 매수 금액으로 하면은 지금 알 수 있는 게 있죠.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 외국인들이 최근에 저점대에서 좀 계속 매수했죠. 파란 게 매도했다는 뜻입니다. 이거 빨간 거는 매수했다는 뜻이고, NL들 보면은 한경호라든지 뭐 그런 NL들 보면 이런 걸 기본적으로 장착해서 나오죠. 일단 보기 좋다기보다는 이거는 일단 보면은 어떤 수급 주체가 누군지 이걸 한눈에 다 볼 수 있으니까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어떤 상승의 흐름을 누가 주도했느냐,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이거죠. 그 지금 상승의 변수 자체는, 수급의 변수 자체는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다. 최근 이틀 사이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다. 뭐 그런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변수가 거꾸로 간다면은, 외국인이 매도한다면은 그럼 하락하겠죠, 지수는. 근데 월요일 날 외국인들이 매도할지 이걸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존하는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차익, 비차익, 뭐 아니면 옵션, 선물 포지션 뭐 이런 걸로 해서 분석을 하긴 하는데, 그런 애널들 몫이지 일반 개인들 몫이 아닙니다. 그게 그 분석이 맞은 적이 잘 없죠. 거꾸로 생각하면 말입니다. 특히 옵션 만기나 매달 두 번째 목요일이 옵션 만기죠. 옵션 만기나 아니면 3, 6, 9, 12 1년에 4번 분기마다 선물 옵션 만기, 선물 옵션 주식 개별 선물 해갖고 뭐 컬러블 만기라 그러나, 하여튼 그런 만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3, 6, 9, 12 두 번째 월요일날 그때 애널들이 열심히 분석을 합니다. 하는데 그 분석을 믿을 거는, 아니 참고할 거는 뭐냐면은, 믿을 거는 못 되고요. 참고할 거는,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낼 때는 시장은 절대로 그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거.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 만기 때는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수가 조정이 예상된다 그러면은 프로그램 매도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지수는 상승합니다. 그 반대로 이제 뭐 상승할 것이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하락하는 거고.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말은 거꾸로 생각하면은 거의 맞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문가뿐만이 아니고 그걸 정말 거꾸로 잘 맞추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아프리카 TV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유튜브에도 영상을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개인적으로 만나면은 술 한잔 사주고 싶은 그런 사람인데, 덕분에 지수에 대한 예측을 한 번씩 보면은 팍스뉴스에 나타나요. 지수의 변곡점에서, 아니면 종목의 변곡점에서 종목이 막 상승할 때, 지금 곧 거래소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렇게 막 상승하면은 뭐 2500 간다 뭐 이렇게 막 그 차트 해놓고 줄 꺼놓고 설명 막 해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지수는 그 다음날부로 바로 꺾이더라고요. 적중률 거의 100%. 지수가 막 하락하면은 뭐 1800 이탈한다 뭐 그러면은 그 다음날 바로 지수는 반등하고. 하여튼 그 사람이 나오면은 정말 기뻐요. 한 번씩. 일단 지수를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인간 지표라 해야 됩니까? 하여튼 그런 사람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개인들이, 하여튼 그런 사람을 한 명 알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 맞추는 사람, 거꾸로든 정상적이든 미결제약정 뭐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일목균형표 이런 것들 사람들이 좀 많이 보죠. 일단 화려해 보이니까. 일단 화려해 보이는 거, 뭐 선행 구름대가 어쩌고, 뭐 선행 스팬이 어쩌고, 후행 스팬이 어쩌고,
그리고 또 어떤 지수의 변곡점은 이런 좁아지는 이런 구간이다 뭐 그런 것들, 일단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매력 때문이라고 해야 되나 많이 보는 것 같은데, 뭐 여기 유튜브에 뭐 아프리카 방송 열심히 하고 유튜브에 뭐 많이 영상 올리는 사람 중에 한 명도 이런 걸 보던데 그 사람들의 실전 능력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은 어떤 한 지표에 꼽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잘하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보조 지표도 뭐 스토캐스틱, 뭐 MACD, 뭐 CCI 뭐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에 꼽혀갖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지수를 예측한다, 아니, 종목을 예측한다. 종목을 한번 볼게요. 일단 비슷한 사이즈로 이건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인데 오늘 아침에 실적 뭐 안 좋다고 어닝 쇼크 이야기 나오면서 마이너스 3% 빠져서 출발해갖고 거의 플러스에 마감했죠. 플러스에 마감했고, 이 현대로템의 뉴스를 쭉 보면은 25일자의 뉴스를 보면은 유진증권에서 이제 목표가 31,200원, 뭐 목표 매수 유지 그 목표 31,200원 이렇게 돼 있죠. 원래 흑자로 돌아선다. KB 현대로템 일단 어닝 쇼크는 나왔지만은 들어서 돌아선다. 자기들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지난해 영역 손실이 1962억이었고 전년 대비 적자로 전환했고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8.1%를 기록했다. 뭐 플랜트 부분의 대규모로 공사 손실 충당금을 설정한 탓에 대규모 손실이 났다. 이거는 이 부분은 좀 설득력이 있네요, 그죠? 일시적인 어떤 장부상의 손실이니까 설득력이 있는데, 근데 원래 흑자로 돌아선다는 거는 이거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죠. 어디에 1,400억짜리 뭐 충당금을 설정을 했는데 이 공사 진행률이 현재 60%고 카타르의 하수 처리장, 그러니까 이걸 다 했을 때 얼마를 받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지금 이제 60% 어떤 진척 상태고 수장고는 1,390억 남았고 이걸 그대로 설정해 놓은 거니까 이건 일시적인 어떤 장부상의 거니까. 하여튼 그럼 뭐지만 현대로템이 만약에 뭐 현대로템은 지금 대표적인 철도 대장주입니다. 대장주고 그것과 관련해 갖고 뭐 대규모 수주를 한다든지 하면은 잘 될 수 있고, 또 그러고 여기 카타르에 돈 못 받아버리면은 또 장부상의 어떤 손실로 잡힐 거고 예상거래 뭐 그런 식으로, 그죠? 예측을 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증권사에서 뭐 실현 투자였고 목표가 3% 하향했는 가격이 28,000원, 현재 27,960원이죠. 그럼 28,000원까지 얼마 남았습니까? 950원이니까 한옥가 남았네. 50원 남았네요. 그럼 28,000원 같으면 누가 삽니까? 이거는 매도기이나 마찬가지죠. 이거는 대신증권 또 19% 하향하고 27,500원을 제시했다. 27,500원 그럼 현재가보다 낮잖아요, 그죠? 현재는 27,950원인데 일단 이런 안 좋은 뉴스 때문에 뭐야 그 일단 얘가 3% 정도 하락을 출발했는데 플러스로 마감했다 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 근데 저는 어떤 예측 자체가 어떤 적중률은 없습니다. 적중률은 없지만은 저런 뉴스 나왔다는 그 자체가 악재죠. 일단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자체를 불안하게 만드니까. 그래갖고 이제 뭐 하라 있는 그 케이스인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이든가 차트로 예측이 됩니까? 근데 어떤 기업 내부적인 악재가 있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단 방탄소년단 관련주에 갖고 DPC 뭐 이런 종목을 한번 볼게요.
오늘 시세가 굉장히 좋았는 이유가 기관 외국인들이 오늘 좀 많이 매수했습니다. 매수했고 일단 DPC 관련해갖고 뭐 아니 방탄소년단 관련해갖고 걔들 일정은 제가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것과 관련해갖고 뭔가 일정이 있다면은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근데 방탄소년단 타는 차가 만약에 전복됐다 그래갖고 뭐 많이 다쳤다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온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차 타고 상관없이 그냥 끝나가는 겁니다. 이런 걸 돌발 변수라 그러는데 그건 알 수가 없죠. 좋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 옛날 주명진 뭐 제임스 딘 팬티 뭐 이런 거 생각나죠. 그래갖고 차트는 굉장히 이쁘죠. 상한가가 나오고 이 상한가 캔들 위에서 전형적인 고가놀이 패턴이 형성되고 있죠. 상한가 캔들 기준으로 해갖고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이실선도 따라 올라가고 있으면서 이 이격이 차트와 이동평균선 간의 거리가 굉장히 좁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지만 근데 남북 북미 대화 협상 결렬 뭐 아니면 북미 대화 취소 또는 뭐 북한 다시 미사일 실험 뭐 그런 식으로 뉴스가 나온다면은 차트하고 상관없이 이 종목은 그냥 급락하는 겁니다. 잔인하게 급락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농업 관련주 조비 뭐 아시아 종료 이런 거 오늘 대장했던 거 차트는 굉장히 이쁘죠. 이런 종목들을 이 6천원대에서 많이 샀다면은 거의 더블 나오고 있는 상태죠 지금. 근데 이 종목이 월요일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캔들이 해석을 어떻게 하죠? 윗꼬리가 굉장히 긴 어떤 영망치형 캔들 양봉 캔들이 나왔죠 그죠? 이런 캔들은 그러고 거래량이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고점 신호 뭐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고점 신호라고 해석을 하는데 호재가 나온다면은 그러니까 나올 만한 호재가 북한 대북 관련해서 이제 뭐 어떤 뭐 농업 무슨 지원 얼마 지원하겠다 뭐 아니면 주말 사이에 그런 뉴스가 나올 수도 있고 트럼프가 북한 농업 그러니까 농업 관련해서 제재 뭐 농업 쪽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 뭐 그런 멘트 한마디만 날려버리면 애들은 그냥 또 급등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또 급등하는 거고 수소주 중에서 잘 나간 종목이 그 대장이었던 종목이 유니크라는 종목인데 오늘은 일진 다이아가 대장이었죠. 거리량 거리량이 급증을 했고 캔들도 그냥 꼬리가 굉장히 긴 어떤 양봉 그냥 이 이름은 알 필요 없습니다. 뭐 장대 양봉인데 그냥 영어로 무슨 화이트 마르보즈라 그럽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이름은 전혀 알 필요 없고 N을 할 거 아니라면 그런 이름을 알 필요 없고 양봉 긴 양봉이 나왔다 윗꼬리 긴 양봉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고점 신호로 보통 보는데 근데 주말 사이에 수소차 관련해 갖고 다른 좋은 뉴스가 뜬다면은 아니면 나쁜 뉴스 뭐 수소차 알고 보니까 전기차에 비해 갖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 좋더라. 그러니까 안 좋다는 말을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죠? 타산에 안 맞더라.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는 포기하고 전기차를 갈아탔다. 뭐 그게 세계적인 추세다. 이런 뉴스 나와버리면 이 수소차들은 작살나는 겁니다. 그냥 차트 관계없이. 그러니까 극하기 때문에 이런 차트 자체는 차트가 무용하다, 필요가 없다, 뭐 그런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차트는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현 주가의 어떤 위치를 이야기해주고 이 종목을 좀 길게 보면은 거의 신고가를 가고 있죠. 더 길게 보면은 그래도 신고가죠.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이럴 때 이제 보통 분석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게 기본적 분석입니다. 기본적 분석. 하단을 잠깐 보면은
하단을 잠깐 보면은 이제 2017년도 결산이 뭐 1237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115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15억 났다는 것과 순이익이 74억 났다는 거, 74억 났다는 거, 그리고 2018년 올해 3분기까지 9월달까지 그러니까 1001억 매출액이 1001억이고 전년 동기 대비해갖고 11% 증가를 했죠. 그 영업이익도 101억이고 7% 증가했고, 그 순이익은 74억으로 마찬가지 7% 증가했고, 그 주당 순이익은 886원, 지금 4만원짜리가 4만 3천원짜리가 주당 순이익이 800원대란 말입니다. 900원으로 잡고 93, 27, 94, 36, 9, 45, 거의 PR이 거의 50배죠. 50배. PR 50배. 그러니까 코스피 적정 PR을 보통 15배 정도, 12배에서 12배 정도, 15에서 12에서 15 정도로 보는데, 12에서 15 정도로 보는데, 그러니까 보통 평균치를 이 정도로 보는데, 얘는 50이라면은 몇 배입니까 지금 이게? 12, 24, 36, 48, 60. 그러니까 최소한 3배 이상, 지금 3배 이상 뭐야 그 높죠. 그러니까 고평가됐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어떤 미래의 희망, 기대를 먹고 삽니다. 수소차가 만약에 대중화가 된다는 가정하에서 이 종목의 적정 주가는 얼마인가 뭐 이런 기준이거든요.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수소차가 잘 된다는 보장이 있고 실제로 잘 되고 있으면은 지금 주가가, 그러니까 매출액이라든지 아니면 순이익이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이 PER이 당연히 줄어들 테니까, 그러니까 EPS 주당 순이익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이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늘어나면은 주당 순이익이 늘어난단 말입니다. 주당 순이익이 4천원 뭐 이래 되면은 이 PR은 10배 정도 되어갖고 어떻게 저평가로 갈 수 있겠죠. 주당 순이익이 만원 정도 되어버리면은 PR은 4.3배밖에 안 되죠. 지금 현재 43,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아주 저평가가 되겠죠. 괜찮은 종목 추천이 아니고 이거는 어떤 한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종목을 보다가 정말 저평가되는 종목이 코딱이 하나 있더라고요. 자, 아시아경제라는 종목인데 차트를 길게 보면은 거의 대세 하락이죠. 길게 보면 그냥 대세 하락을, 하락 추세선을 위에 긋습니다. 하락 추세선을 밑에 이렇게 끄는 사람이 있던데 이거는 좀 이건 틀렸습니다. 이거 상승 추세선을 밑에 저점을 연결시키고 하락은 위에서 고점을 연결시켜갖고 위에 끄는 게 맞습니다. 이걸 지워야 되는데 지우고, 일단은 대세 하락을 길을 보이고 이제 반등을 시작하려고 지금 자세를 잡고 있는 그런 상태죠. 짧게 보면은 거래량이 완전히 죽었다가 거래량이 한번 터지면서 반등 안락하고 있죠. 이 종목의 어떤 간단한 어떤 재물을 보면은 자, 시가총액이 622억이죠. 글자가 안 쓰죠.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작년 2017년 기준으로 했을 때 543억, 올해 3분기까지 281억, 작년 동기 대비하고 6%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작년에 64억인데 올해 3분기까지 48억, 41% 증가를 하고 있고, 어쨌든 간에 좋죠. 많이 증가했으니까. 순이익은 작년에 100억, 올해 3분기까지 200, 거의 300억이죠. 300억이니까 거의 25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 정도 증가를 했고, 단순하게 요만 딱 놓고 봤을 때 시가총액 622억 대비 현재 순이익이 거의 300억, 현재 3분기까지 300억이죠.
분기당 거의 100억씩 수익이 났다는 이야기죠. 물론 사업 내용이 그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왜 이렇게 수익이 났는지 그걸 조사해 봐야 됩니다. 뭐 빌려준 어떤 부채를, 아니 부채가 아니고 빌려준 돈을 받았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부채를 탕감받았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자세히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이 요것만 잠깐 봤을 때, 액면만 봤을 때는 이 같은 경우는 엄청난 저평가죠 지금. 그러니까 순이익이 시가총액의 절반 정도 수준을 차지하고 있죠. 그 주당 순이익이 지금 이 기준으로 했을 때 1,500원 정도 하죠. 1,500원 정도고 현재가가 2,465원입니까? 2,465원, 2,500원 잡고 2,500원 잡고 1,500원이 주당 순이익이다. 얼마나 저평가입니까? 나누면 얼마입니까 이거? 1,500원 나누기, 아니 2,500 나누기 1,500 하면은 1.32 정도 되겠죠. 코스닥에서 아마 가장 저평가된 종목이 이 종목일 겁니다. 이 종목이 차트도 그런대로 괜찮고, 이런 종목이 만약에 이런 종목을 코스닥 어떤 평균 PR로 계산을 해버린다면은 1,500원이니까 얼추 15,000원에서 그러니까 12,000원에서 15,000원이 가야 될 그런 종목들입니다. 해저가 2,500원 얼추 2,500원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만원까지만 가더라도 얼마입니까? 300%입니까? 그럼 12,000원대까지 가면은 400%, 15,000원대까지 가면은 거의 50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죠. 장기 투자를 하려면 이런 종목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종목의 어떤 현재 차트를 봤을 때는 고가놀이 차트죠. 전형적인 장대 양봉이 하나 나오고 거래량도 거의 바닥권을 보이다가 확 증가를 했고, 그리고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이 캔들의 절반 이상에서 조정을 받고 있고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 이런 걸 좋은 차트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기술적 분석은 이 종목이 더 꺾일지 올라갈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분석이라는 건 예측을 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건데, 분석을 할 수 없다라는 거는 어폐가 좀 있죠. 모순이 좀 있는데, 그냥 확률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 뭐 그런 겁니다. 이런 거는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실수를 하면은 내가 해석을 잘못했다, 이 대량 이 종목이 만약에 상장 폐지가 된다면은, 그러니까 아까 그 많던 수익들이 분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뭐 그런 뉴스가 나온다면은,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은 상장 폐지가 될 수가 있는, 그러니까 뭐 대주주가 횡령을 했다 뭐 그런 뉴스가 나와버리면 치명적인 악재죠. 그러면 이 대량 거래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털기다, 뭐 세력들의 털기다, 뭐 여기서 세력들이 이탈했다, 매집받은 세력들이 이탈했다, 이렇게 해석해 버립니다. 급등을 하면은 이게 매집이 되겠죠. 급락을 하면 털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예언서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뭐 다양한 예언서가 있는데, 예언서가 굉장히 애매하게 해놨죠. 그러니까 해석하기 나름인 거.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해석하기 나름인 거. 단지 좀 뭐 잘 먹히는 차트 어떤 패턴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냥 뭐 헤드 앤드 숄더라 그래갖고, 이건 지우겠고, 헤드 앤드 숄더라 그래갖고 헤드가 있고 앤드 숄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오른쪽 어깨가 있고 왼쪽 어깨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고점을 치면은 하락한다 뭐 그런 내용인데, 실제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고점을 쳐버리면은 또 고점이 하나 있고 또 올라가는데 또 고점이 하나 있고 또 올라가는데 꺾이면은 이게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올라갈 수 있고 떨어질 수 있고, 스터닝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신고가, 그러니까 고점 돌파 차트가 되는 거고, 떨어지면은 하나 둘셋넷 그러니까 저항대 맞고 떨어지는 거죠. 그 예측의 영역이
예측을 하기 위해서 차트를 보는 게 아니고 현재 이 종목의 어떤 위치를 알기 위해서 차트를 보는 겁니다. 재무제표는 마찬가지로 해서 이 종목의 어떤 현재 거래되고 있는 주가가 적당한 수준인지 뭐 그렇게 차트와 같이 봐야 됩니다. 차트와 같이 봐야 되는 게 적당한 수준인지 아니면은 과대평가되어 있는지 뭐 그런 걸 알기 위해서 그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요약 정리한다면은 차트는 예측을 하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다. 현재 위치를 알기 위해서 보는 거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차트에 다양하게 정말 많은 지표들을 넣어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승의 논리를 만든다, 하락의 논리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논리로는 그런 이론으로는 수익을 내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짧게 해석은 가능합니다. 이 차트가 굉장히 카오스적으로 움직이죠. 굉장히 카오스 혼돈이라 그러는데 랜덤 이론이라 그래갖고 그냥 주식 자체는 굉장히 랜덤하게 움직인다 그런데 카오스는 우주의 어떤 대혼돈을 이야기하는 건데 프랙탈이라 그래갖고 혼돈 속에서도 아주 작은 질서가 있거든요. 그 작은 질서를 일종의 패턴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차트상에서는 하루 정도 또는 뭐 한 시간 정도 그냥 비슷하게 맞출 수는 있습니다. 우리 개인들이 해야 될 일은 대충 그 정도 수준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좋은 차트, 나쁜 차트 구별하는 정도. 그냥 클릭 해보면은 대충 뭐 마이올로 갔기 때문에 나쁘고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보는 것 중에서 차트가 좋은 차트냐 나쁜 차트냐 알 수 있습니까? 이 차트가 좋은지 나쁜지. 급등이 나오고 조정을 살짝 받고 다시 올라가고 있다. 차트는 좋은 차트예요. 이 급등이 나오는데 이 급등의 어떤 파동 자체가 이따만큼 되죠. 이따만큼 긴데 조정은 이 정도 받았죠. 절반이 안 되고 뭐 3분의 1 정도 조정받고 다시 터닝하는 그기 때문에 차트 자체는 좋은 차트입니다. 그리고 또 해당 종목의 섹터를 보면은 한국내화 한국내화가 뭐야 북한 자원개발 관련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경제협력 관련주죠. 북한 관련 뉴스, 좋은 뉴스가 나오면은 이 종목은 급등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 나쁜 뉴스가 나오면은 급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가 좋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매수세가 몰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날 좀 봐줘야 된다 하는 정도, 그 정도만 알면 되는 겁니다. 차트는 좋은 차트, 나쁜 차트 그 정도 수준으로만 차트는 알면 됩니다. 이 파워넷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도 뭐 상한가 캔들이 하나 나오고 절반 이상에서 조정을 받고 이쁘게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죠. 21선까지도 안 떨어지고 반등 나오고 있죠. 괜찮은 차트. 루멘스라는 차트인데 종목이란데 이것도 마찬가지 상한가 나오고 3일 조정 받고 다시 급등 나오고 며칠 조정 받고 다시 비적비적 올라가는 어떤 그런 상태인데 정배열 초기 모습이죠. 지금 21선하고 121선이 골든크로스가 나고 있는 그런 상태. 일단 차트 자체는 좋습니다. SCD 이것도 차트 이쁘죠. 상가 캔들에 앞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겠지만 상투 매매 기법이라 그래갖고 2003년도에 제가 만드는 건데 상투 매매라 그래갖고 상가 캔들의 절반 이상에서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종목들을 매매하는 건데 스윙 그러니까 2, 3일 정도 보유하는 어떤 그런 매매에 적합한 어떤 방법입니다. 근데 좋은 차트 그러니까 좋은 차트다.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우원개발이라 그래갖고 우원개발 이것도 대북 관련 테마죠. 건설주 관련해 그러니까 북한 SOC 관련 사회 간접 자본 관련해서 한 그런 테마인데 상한가 나오고 위에서 국가놀이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차트도 좋은 차트고 FNST 뭐 종목 같은 경우도 상한가 나오고 일부러 이런 종목들만 모아놨는 겁니다. 이건 조건 검색식으로 찾을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모아놨는데 차트 자체는 이쁘죠. 유니트론텍 이것도 차트 마찬가지로 국가놀이 차트 자체는 굉장히 이쁘고
현성 바이탈이라는 종목인데 얘도 21선 위에서 견조하게 조정받으면서 한 번씩 양봉 나오고 그 양봉의 절반 이상을 조정은 받지 않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 정별 초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21선하고 61선에 지금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좋은 차트 나쁜 차트 이것만 구별하면 됩니다. 거래량은 마찬가지로 양봉 나왔을 때 거래량이 좀 증가하고 조정받을 때 거래량이 감소하는 거, 이 감소하는 거, 파란 색깔이 전일 대비 거래량 감소했을 때 나타나게끔 제가 설정을 해놨어요. 이런 거는 일단 좋은 차트, 그것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좋은 차트, 나쁜 차트. 그리고 뭐 캔들 이름 구태여 일부러 사이트를 안 찾아봤는데 참 다양한 어떤 캔들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캔들 이름이 있는데 롱데이스 뭐 해갖고 그냥 뭐 이거는 그냥 장기 양봉 음봉 이런 말만 됩니다. 그것도 숏데이스 당연히 단봉이겠죠. 그냥 짧은 양봉 짧은 음봉, 이건 긴 양봉 긴 음봉, 다 그렇게 말만 됩니다. 그리고 이거 블랙 마르보주라 그래갖고 그냥 장대 음봉, 종종 하락 추세의 마지막 구매에 나타난, 뭐 말이 좀 이상한데요. 종종 하락 추세의 마지막 구간에 나타나 이길 상승 반전 패턴으로 전환되기도 함, 매우 취약한 장세에 암시돼 있죠. 전환되기도 함이라는 뜻은 내포된 게 뭡니까? 그러니까 전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다음에, 그러니까 올라가도 맞고 떨어져도 맞는 겁니다. 이 설명대로라면은. 그리고 화이트 말보죠. 이건 장대 양봉, 뭐 종종 상승 추세의 마지막에 출현, 이길 하락 패턴으로 전환, 매우 강력한 승승장세를 암시한다 그래놓고 이길 하락 패턴으로 전환, 이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거 그 다음날 하락한다면서 무슨 승승장세입니까? 아무 의미 없는 어떤 그런 클로징 말을 보죠. 뭐 그러니까 꼬리가 달린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 이는 해석 자체가 하나하나를 놓고 캐틀 하나하나를 놓고 해석을 한다는 거는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초정비율보다 더 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프닝 말을 보죠. 그냥 양봉이 꼬리 달리고 음봉이 꼬리 달리고 위에는 그냥 윗꼬리 달리고 이 차이네요. 또 이거 뭐 스피닝 탑스, 하이웨이브 캔들, 뭐 하여튼 이름은 좋죠. 하이웨이브 캔들 출현,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있어 보이긴 하겠다, 그죠? 근데 이런 것들 별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설명 자체가 하나하나에서 설명 자체를, 도지는 근데 좀 관심 있게 봐줘야 됩니다. 도지 제일 중요한 캔들이 도지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몸통이 작고 시가 고가 종가가 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뭐 설명돼 있죠. 이런 걸 한번 읽어보면 되는 것들이고, 보통 반전이 아니고 잠깐 쉬어갈 때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것들은 잠깐 쉬어갈 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은 이런 양봉이 하나 나오고 도지가 하나 나온단 말입니다. 하나 나오고 거래량이 막 증가했다가 엄청 감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승할 확률이 좀 높아요. 이런 것들은. 롱레그즈 도지, 꼬리가 긴 도지라는 뜻이죠. 길든 짧든 뭐 어쨌든 간에 시가하고 종가하고 비슷한 어떤 가격대에 형성되는 거는 좀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그냥 설명을 한번 읽어보고 잊어버려야 됩니다. 암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래프톤 도지, 이거는 비석형, 해석하면 비석형이죠. 그래프톤
비석이 이렇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보 국면이 하락 국면 바닥에서 출현하며 상승 반전 신호로 작용. 다 그냥 뭐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상승하다 이런 게 나오면은 상승 반전한다. 그럴 것 같으면 주식 정말 쉽게요. 그 드래곤 플라이 도지, 뭐 잠자리 도지라는 뜻인지 인데 상승 중에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출현하는데 상승 추세 지속을 의미한다.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상승 추세 지속을 의미하지 않고 상승 추세 중에서 만약 이런 게 나타나면은 위험한 신호일 거래량이 만약 거래량까지 수반되면은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것들은 설명을 거꾸로 해놨는 책이 좀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스타는 이게 뭐 이브닝 스파, 그러니까 이브닝 스타 또는 모닝 스타 뭐 그런 걸로 해갖고 어떤 패턴으로 많이 작용하는데 하락 추세에서 개발학 어떤 뭐 양봉이 나온다든지 그랬을 때 그 다음날 갭 상승하면은 뭐 장대 양봉이 나온다든지 그런 모닝 스타 패턴 같은 경우는 좀 유명한 어떤 패턴인데 뭐 구태여 알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은 안 먹히 왜냐하면 요즘은 안 먹히니까요. 이게 뭐 어떻다 하는 게 만약 정석대로 나올 것 같으면은 주식시장이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가입만 계속 내면은 그 사람하고 가위바위보 해서 질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가위 다음에 주먹을 낸다. 가위바위보 순으로 계속 낸다면은 다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위를 내면 주먹을 내지 볼을 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똑같은 거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안 나옵니다. 어떤 다양한 해석이 굉장히 많은데 이 해석 이런 것들은 보지 마십시오. 그냥 그 반전형 패턴 해갖고 뭐 상승 지속형 이거는 뭐 상승 이게 어떻게 상승 지속형이 되지? 하락 지속형 이까지 포함했는 거구나. 하락 지속형 이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패턴을 이야기하고 있고 막 하락하다 이런 망치형 양봉이 나오면은 뭐 상승한다 이런 내용 같은데 이건 상승했죠. 얘는 상승을 했는데 상승을 했는 것만 보여줬기 때문에 상승을 했는 겁니다. 이런 게 나오고 하락했는 것도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게 나왔을 때 하락할 확률과 이런 게 나왔을 때 상승할 확률은 몇 프로인가 거기에 대한 연구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게 나왔을 때 몇 프로의 확률로 상승한다 또는 몇 프로의 확률로 하락한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교수형, 행잉맨 상승 종목이 이런 망치형 음봉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하락한다 하락 전환한다 그런 건데 여기도 이 사람 동그라미 치랐는데 이런 어떤 패턴을 찾아갖고 동그라미 치랐는 건데 사람들이 매매 기법에 있어서 많이 속는다기보다는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패턴이 나타났을 때 상승하는 패턴을 찾았다면은 그 패턴이 성공할 확률과 실패할 확률 이걸 계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공한 것만 차트 쫙 드낸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양음양 패턴이 있다면은 양봉 나오고 음봉 나오고 그러면 양봉 나온다 뭐 그랬을 때 여기 보면은 양음양 뭐 양양 돼 있죠. 양음양 돼 있죠. 그 다음에 양봉이 나왔는데 이런 성공 있는 패턴만 소개를 하면은 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실패한 것만 소개하면 또 실패한 것처럼 어떤 착시가 나타나고 그죠. 그러니까 실패했을 때의 확률과 성공했을 때의 확률 그게 나오지 않는 어떤 매매 방법은 다 엉터리입니다. 정말 그 컴퓨터로 알고리즘 매매를 해보면은 그 시스템 매매죠. 시스템 매매는 성공률이 38%, 39%, 40% 넘어갈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근데 그런 성공률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나는 경우는 먹을 때는 크게, 잃을 때는 작게 뭐 그런 매매를 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그런 경우죠.
그런 경우고, 지금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거의 기술적 분석에 무용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다시피 했는데, 사실 기술적 분석 안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냥, 기술적 분석은 그 누구한테 설명해 줄 때, 애널들이 그냥 뭐 자기 고객들한테 설명해 줄 때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내가 물렸을 때, 어떤 종목을 샀는데 밤에 걱정될 때 각종 보조 지표들 다 대입해 갖고 어떤 심리적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이 종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확률을,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뭐 보조 지표를 많이 보고 막 그러는데, 그거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짓이거든요. 그런 걸, 보조 지표를 만약에 보고 싶다면 매수하기 전에 봐야 됩니다. 뉴스도 마찬가지고, 매수하고 난 다음에 뉴스 막 찾고 이런 거는 정말 의미 없는 짓이에요. 매수하기 전에 좀 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길적 분석은, 결론을 내자면은, 길적 분석은 예측을 하는 어떤 분석법이 아니고, 그 확률적으로 이렇게 어떤 가능성을 테스트하는 그런 거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패턴이나 어떤 형태가 나오면은 상승할 확률이 높더라, 뭐 그런 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보행양조 같은 경우, 마지막으로 종목 하나 본다면, 보행양조 같은 경우는 길적 분석상으로는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해요. 그냥 상봉 그걸 하락하고 있고 살짝 터닝하고 있는 그런 상태, 상봉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또는 뭐 엘리트 파동 이론 뭐 그런 걸 이야기한다면은, 상승의 출발 지점을 여기 잡고 1파 상승, 2파 하락, 3파 상승, 2파 하락이 굉장히 견조하게 어떤 플러스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4파 하락 조정은 지그작으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5파가 나온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엘리트 파동 이론도 넣을 수 있고, 그렇지만은 그냥 이 차트 현재 어떤 모습만 봤을 때는 보양주 같은 경우는 거의 고점 찍고 밀리는 어떤 그림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종목 기업 내용은 안 좋습니다. 실적이 워낙 안 좋아갖고 원래 구조조정하고 뭐 지금 명예퇴직 받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어딘가로 매각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좋은 데로 매각될 것 같으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상승했던 이유 자체가, 유시민 씨가 지금 여기 사회이사로 있습니다. 사회이사로 있는데, 그 사회이사를 채택하게 된 이유가 어떤 기업 오너와 자기의 그 정서가 맞기 때문에, 가치관이 맞기 때문에, 기업을 경영하는 어떤 그게 맞기 때문에 사회이사로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만약에 딴 회사로 팔린다면은 그 입장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의심이 들죠. 나 유시민 씨 만약 그렇게 된다면 유시민 씨 사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고, 유시민 씨가 만약에 대통령 출마할래 그러면은 이 종목은 급등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안 할래라고 지금 하고 있죠. 홈트 꺼졌다. 안 할래 그러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이, 유시민 관련주들이 좀 조정받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차트는 큰 의미는 없다는 거. 그러니까 차트에 너무 몰입하지 마십시오. 몰빵하지 마십시오. 공부하는 법은 제가 가르쳐 줄 테니까, 차트는 현재 주가의 위치만 이렇다 하는 것만 알면 됩니다. 거의 1시간 정도, 54분의 어떤 시간이었는데, 듣는 분들도 많이 지칠 겁니다. 아마 끝까지 다 들은 분 있다면 대단한 겁니다. 만약에 주식을 하고자 이렇게 마음먹은 분이 지금까지 들었다면, 그분은 아마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근데 하고자 하는 분이 만약에 도중에 껐다면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이 말에 만약에 거부감이 드시는 분이 전업을 했다면, 전업 투자를 한다든지 뭐 주식을 시작했다면은 2, 3년 후의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죠. 지금 제 말에 아래에서 뭐 어떤 의의를 제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들으신 분 특히 존경합니다. 끝내겠습니다.